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인데 저의 연애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3년째 한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와는 손님과 알바생으로 처음 만났지요. 그녀가 백수로 잠깐 쉬고 있을 때 저희 회사 근처의 꽈배기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점심 후에 거기 가서 디저트 겸 커피와 이것저것 주전부리를 사면서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그녀가 일도 아주 야무지게 잘하고 성격도 밝은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기에 바로 대시를 했지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왔기도 했고 할머니 손에 컸던 탓으로 어른스럽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3살 때 이혼하여 이후로 그녀를 찾지 않았기에 사진으로만 부모님 얼굴을 기억할 뿐이었죠. 형제도 1살 위에 오빠 하나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부모 형제처럼 다정하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툼거리 같은 것은 절대 만들지 않으려 신경을 바짝 써왔고, 어지간한 일은 제가 다 져주면서 그녀가 심적으로 힘들 일도 만들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이에 조금 심각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져서 그녀에게 소홀히 한 것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도 이제 정식 직장에 취업을 한 터라 그전처럼 저에게 시간을 낼 겨를이 없던 중에 어떤 오해마저 보태져서 사이가 더 서먹해져 버렸습니다. 모든 일은 제가 맡은 새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려고 한 여직원이 저의 아파트로 찾아왔던 날에 본격적으로 벌어져 버렸고요. 그 즈음에 저는 그 일 때문에 너무 바빠 연인에게 연락할 틈이 더욱 없기도 했고, 새로 들어온 그 경력 여사원에게 일을 가르치느라 너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퇴근 시간이 10시를 훌쩍 넘기는 것은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야근이 이어지다 보니 도저히 연인을 만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그 경력 여사원이 아침 일찍 저의 아파트에 찾아와서 저의 새 프로젝트와 관련한 일을 도와주고 같이 출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원은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미 다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린 사람이었고, 저도 그녀의 이직 환경에 도움을 주는 상황이어서 서로 상부상조할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여직원이 저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다 보니 출근하는 길에 잠깐 들렀어 그 전날 빼먹은 서류들의 체크사항을 급히 의논해서 정리해 주려고 현관벨을 눌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은 그 중요한 서류를 들고 바로 현장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그 여직원이 때마침 들르지 않았더라면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지요. 저는 여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수정하고는 센스 있게 잘 캐치해서 신속히 찾아와 줘서 너무 고맙다며 연거푸 인사하고는 같이 막 일어서는데 현관문이 띡띡 소리를 내며 단축키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며 저의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의 상황을 보더니 뭔가 큰 오해를 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구나 이른 아침에 낯선 여자가 저의 집에서 저와 다정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금세 안색이 찌푸려지더군요. 저는 얼른 표정을 관리하고는 저의 사무실 동료라면서 그 사원을 소개했고, 그 여사원에게는 그녀가 제 연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저는 살짝 감지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연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못했고 화를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심하게 느껴져 왔지만 저는 섣불리 먼저 이러니 저러니 변명 비슷하게 하면서 그녀의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딴청을 부리며 다정한 말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뭔가 갑갑한 심정이 느껴졌고, 그날 아침에 거실의 장면에서 굉장한 오해를 했음이 분명한 느낌으로 이런저런 떠보는 소리를 제게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충분히 오해 살만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괜히 이리저리 언급하면서 일이 더 엉망으로 치달으면
더 난감해질 뿐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허 웃으며 새로 들어온 여사원이 때마침 조언을 해주러 와서 일이 아주 잘 해결되었다고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그녀는 쥐어짜는 목소리로 숨을 가늘게 헐떡이며 몇 마디를 겨우 내뱉더니 몹시 울분이 맺힌 음성으로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지요.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는 상태로 잠잠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 오히려 제 쪽에서 갑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넌지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를 않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늦은 퇴근 후에 그녀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창에 불이 꺼져 있길래 아직 퇴근을 안 했나 보다 하고는 그녀의 창이 보이는 편의점 야외 의자에 앉아서 캔 맥주를 두어 개 사서 마시면서 그녀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준 열쇠를 잃어버렸기에 그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녀와 저와의 지난 연애 과정이 술이 알딸딸한 상태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녀를 내버리고 갔던 부모가 성인이 된 그녀와 오빠에게 찾아와서 돈을 융통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그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서운한 마음에 심하게 울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부모의 얼굴조차도 기억을 못하며 외롭게 살아올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부모였는데 돈 부탁을 하러 겨우 왔단 것이 너무 서운했던 거였죠. 심지어는 그녀가 오래전에 대학 입학금이 없어서 이미 다 합격한 학교를 포기해야 하나 어쩌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못한 할머니가 그녀의 부모 각자에게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돈을 부탁했을 때 매섭게 거절을 당했던 기억이 있었던 터라 그녀의 실망감은 더욱 컸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녀의 오빠도 가족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다 보니 하나 있는 동생에게 정을 베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쉽게 버리고 간 자식이니 형제건 뭐건 다들 자기 이익에 어긋난다 싶으면 떠나갈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오빠에게 배어든 모양이더군요. 오빠는 사춘기 내내 방황하다가 결국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구하고 지금은 사회를 이리저리 떠도느라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잘 듣고 믿음으로 따른 덕분에 사회생활도 그나마 번듯하게 하고 있고 힘든 점은 스스로 극복하려 노력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불 꺼진 그녀의 창문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던 맥주가 다 비워질 쯤에는 그녀가 지금 어떤 기분일지가 조금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그녀에게서 떠나갔고 할머니는 그 연세만큼 가까운 시일에 그녀를 떠나가실 것이기에 그녀는 의지할 때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 둘 사이에 오해가 만들어져 버렸단 것을 말입니다. 저는 남은 맥주를 마저 다 마시고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녀에게 전화해서 오랜만에 데이트를 해야지 하면서 가방을 집어드는데 기적처럼 그녀가 제 옆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그녀를 덥석 안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충 원래 감정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만 더 이상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요? 여태껏 그녀를 만나면서 이렇게 마음 쓰인 적은 처음이라 여러분의 고견이 너무 필요합니다.